안녕하세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하고 비용 청구하실 때마다 정말 많은 기록들을 남기시죠. 그런데요, 그 기록이 진짜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숨겨진 규칙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급여 제공 기록지에 도대체 무엇을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법적 의무 사항들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여 비용 청구할 때 그 청구 시스템 화면에 특이사항 입력하는 칸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몇 자 적으면 모든 기록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구 시스템에 남긴 그 간단한 메모는요,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청구 시스템에 남기는 메모는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내부 업무 편의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급여 제공 기록지는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공식적인 법적 서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증명하고 혹시 모를 현지 조사에서 우리 기관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방문 요양이든 시설이든 서비스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규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칙들이 모든 기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시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말이 조금씩 다른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 기재하여야 한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100% 무조건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에요. 둘째, 기재 관리한다. 이건 단순히 쓰는 걸 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작성 보관. 이건 업무일지처럼 아예 문서를 만들어서 잘 보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공통 규칙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관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기록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대원칙인 거죠. 원칙적으로는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안 되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응급 상황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 줄의 기록.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규정 위반이 갈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방문 요양처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에는 어떤 특별한 규칙들이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도움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단순히 서비스 시간만 나눠서 기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규정을 보면요.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왜 추가 서비스가 필요했는지 그 요청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여러 번 방문했는가를 증명해주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요양보호사 두 분이 동시에 한 어르신 댁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의 기록은 정말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동의 받았습니다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제공 바로 그 당시에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요양보호사 한 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체위 변경이 불가능했다와 같이 아주 명확하게요. 바로 이 기록 한 줄이 2인 서비스 비용 청구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은 시설 급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놓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기록 의무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어르신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센터에 못 오시는 날이 있잖아요. 이때 이걸 그냥 결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정해진 일수 안에서 비용의 50%를 인정받으려면 왜 센터를 이용하지 못했는지 그 미이용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만약 이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청구했던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즉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민감하고 법적인 위험도 큰 주제죠. 바로 신치역제대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하잖아요. 이렇게 중대한 상황에서는 그냥 동의서 한 장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상태는 어땠는지, 제한을 가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억제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기록만이 훗날 혹시 모를 인권 침해 논란이 생겼을 때 우리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박 사례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절차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이유로 외박을 하면 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3단계, 즉 기록 의무가 핵심입니다. 외박 시작 날짜와 시간, 종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외박 사유. 이 세 가지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야만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왜 이렇게까지 꼼꼼한 기록이 중요한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록을 단순히 귀찮은 행정 업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고요. 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현지조사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하고 확실한 방패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저희가 참고한 원문 자료에도 있는 공식 안내 문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셔야만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우리 기관의 기록들을 한번 다시 펼쳐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록은 안녕합니까? 그 어떤 불시의 감사가 나와도, 어떤 분쟁이 생겨도 우리의 서비스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